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3일 개봉 한국 영화 사방년 2학기입니다. 간만에 완전한 독립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조회수를 신경 써야 하니까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끄는 작품들 위주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 이런 작품들도 리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라는 작품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음 서희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작품일 것 같아서 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주말에 시간 내서 상영하는 거 찾아보고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다음 서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다음 서희는 여학생이 나오고 콜센터에서 일하는 내용이었죠. 3학년 2학기는 남학생이 주인공이고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뭔가 드라마틱한 플롯이 없어요. 거의 인간극장 같은 내용이었다. 주인공도 진짜 인간극장에서 볼 법한 일반인 느낌의 비주얼 유이하라는 배우가 연기한 창우라는 캐릭터입니다. 경인 하이텍 과학고등학교라는 곳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고요. 3학년 2학기라서 직업 실습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중견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회사를 소개하는데 M&H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이고 중견보다 아래인 중소기업입니다. 여러 단점들이 있어요. 당연히 월급도 적고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 1시간 거리입니다. 우재라는 단짝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실습을 가기로 해요. 창우의 가정 상황을 또 살펴봐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편모 가정입니다. 엄마 혼자 자식들 키우고 있는데 아들만 3명이야. 창우가 장남이에요. 그 밑에 영우, 진우라는 동생이 있는데 영우는 고2, 진우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 영우는 인문계고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우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내신 성적도 그닥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우는 장남으로서 혼자 아들 3명 키우는 엄마를 최대한 빨리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진로를 선택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동생들은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리고 M&H 엔지니어링이 월급도 좋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잘 풀리면 병역 특례도 가능하고 전문대 입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학교 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실습을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다 잘 풀리는 건 아니다. 일단 실습을 나간다고 해서 나중에 이 회사에 무조건 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채용이 되어도 병특은 TO가 있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대 입학도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추천을 해줘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회사 생활이 어떨지 모르니까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워라밸이 안 좋을 가능성도 높고 회사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분명히 8시 반까지 출근이라고 했는데 실습 첫날 가보니까 신입은 좀 일찍 와야지 8시까지 와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창우와 우재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식 직원이 아니라 실습생이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습생을 받은 거거든요. 실습생 교육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무슨 송대리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시키고 가르쳐요. 송대리가 약간 좀 껄끄러운 타입, 그다지 친절하지 않아.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갈구는 느낌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 창우, 우재와 동갑인 직원 2명이 있는데 얘네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인가? 그런 쪽 학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요. 이런 학교 시스템들. 아무튼 얘네는 그래서 2학년 때부터인가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이미 1년 정도 이 회사에 다닌 애들입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인데 이름은 성민과 다혜입니다. 성민은 이미 이것저것 다 하는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고 다혜는 총무과에 소속되어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1년 선배지만 동갑이니까 다 친구 먹고 넷이 이렇게 어울리는데요. 그런데 대체로 서먹서먹해요. 학교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회사 생활이 또 힘드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축축 처진 분위기입니다. 주인공 창우가 또 조용조용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재가 근무 태도 문제가 있어요. 불성실하고 불만도 많고 결국 성대리가 평가하길 우재는 패급이다. 그리고 창우는 패급은 아니지만 느리다 라고 평하거든요. 쉽게 말해 에이스급은 아닌 거죠. 이걸 창우가 우연히 엿들어요. 그리고 동갑인 성민이 이미 1년 전부터 일하면서 에이스급으로 대우받고 있고 병특이나 전문대 입학 이거를 다 성민이를 주장할 것 같은 거야. 창우가 심란해지죠. 일도 힘들고 벌써 막 여기저기 흉터가 생기고 손에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증세도 생기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우재가 결국 그만둬 버립니다. 우재는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인데 거기서 일하다가 해병대에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창우한테 야 너도 때려치우고 알바나 해. 거기 뭐 대리니 주임이니 해도 월급 받는 거 알바랑 별 차이도 없어. 그래도 일단 창우는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민이랑 다혜 같은 학교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민의 친형인지 그냥 선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선배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력업체라서 종종 납품하러 올 때 만나서 밥 한 끼 하고 그럽니다. 창우도 거기 끼어서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선배는
그런데도 에이스급, 졸업하고 정식 채용도 되고 병특도 받고 있고 전문대도 다니고 있고 창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배가 일하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성민이도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에 노무사가 왔을 때 창우와 다혜는 회사에서 시킨 대로 다 좋다, 불만 없다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성민이 작정하고 말을 한 거야. 그라인더 작업할 때 보호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2층 물품 올리는 곳에 안전 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노무사한테 말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성민이 회사를 관두게 됩니다. 이유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회사가 자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위에서 한 소리 듣거나 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결국 창우랑 다혜만 남았는데 창우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든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팔을 깨매고 며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 영화도 다음 소위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창우의 집에서 지금 방 2개인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 동생 영우가 고3이니까 방을 따로 쓰게 해주려고 방 3개 집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마침 싸고 좋은 집을 찾았어. 그런데 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 원을 올려버린 거예요. 창우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실습을 끝내고 채용까지 되면 나라에서 800만 원인가 돈이 나오거든요. 방 3개짜리로 집을 옮기려면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힘들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다음 소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소위가 일했던 콜센터 해지방어부서, 제가 그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창우도 물론 힘든 일을 하지만 소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위는 엄청 악당 같은 인간들도 많이 나오고 실화 바탕인데다 지금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2학기는 기업의 나쁜 행동, 직원들이 겪는 안 좋은 상황들이 영화 내내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악으로 치부하지 않는 그런 영화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의 시선과 태도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였어요. 사실 헐리우드 독립영화에서는 진작부터 이른바 차갑고 건조한 시선,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드라마틱한 전개보다는 굉장히 덤덤한 내용으로 그려낸 작품들이 20세기부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아주 자극이 세고 감정적인 울림도 큰 방식으로 만드는 게 계속 대세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덤덤한 영화들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를 보면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 영화뿐 아니라 헐리우드와 그 외 모든 나라의 영화들까지 통틀어서도 가장 중립적인 시선으로 이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 영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기업의 나쁜 행동과 직원들이 겪는 안 좋은 상황들이 영화에 계속 나오지만 아마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힘든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지극히 현실적인 직장인의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개선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영화에서 그라인더 보호장구, 2층 안전난간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도 끝까지 개선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상황들을 악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해도 언제나 이 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중소 제조업 회사들, 우리나라 제조업 현실이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점점 암울해질 거라고 하잖아요.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실습생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회사를 강자이자 노동자를 괴롭히는 악의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너무나도 중립적인 시선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덕분에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지만 동시에 너무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올해 제가 본 모든 영화 중 최상위의 만족도를 주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오락적인 재미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결국 창우는 계획했던 일을 다 실현합니다. 채용도 되고 방 3개 집으로 이사도 가고 병특, 전문대 입학까지 다 이루었지만 여전히 삶은 힘듭니다.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 학교까지 다니고 월급은 여전히 적고 일하면서 안전 위험은 언제나 있고 하지만 마냥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주말에 학교 끝나고 피곤하지만 짬을 내서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취미로 기타 연습도 하면서 창우는 그렇게 덤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정말 덤덤한 표정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창우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 덤덤한 시선 자체가 너무 인상 깊고 파괴력이 있네요. 정말 괜찮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3학년 2학기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